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주 믿으세요? 저는 뭐 미용실 하다 보니까 뭐 점집도 알려주고 그런 정보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미용실 아닌가요? 최근에도 괜찮은 점집 두 군데 알아놨어요. 손님들이 혹시 물어보시면 알려드리려고요. 네. 저는 사주 공부를 한 4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저희 고객님 중에 한 분이 남편분이 사주를 하신대요. 그분이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뭐 교장 선생님 하시고 그러다가 제자들이 결혼하고 이러면서 주례를 서주게 되고 주례를 서주게 되니까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름을 짓다 보니까 사주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주를 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저의 사주를 봐주셨어요. 그분이. 그때 처음 제가 제 인생의 사주를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때 그분이 저한테 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그때는 저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아서 정말 내 사주가 그런지 한번 공부해보자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그때는 미용 역학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어, 운에 맞는 헤어스타일 만약에 그 사람의 그 금기운이 부족하다면 뭐 단발머리를 해서 그렇게 금기운을 채워준다든지 아니면 수기운이 부족하다면 검은색 염색을 해서 그 사람의 수기운을 채워주기도 하고요. 미용실 역시 음양오행이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염색약 색깔이 다 음양오행에 해당되고 또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또 롱헤어나 퍼머나 뭐 쇼컷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음양오행에 충분히 맞춰줄 수 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걸 배우기 위해서 제가 KTX를 타고 서울에 정말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손님들한테 상담을 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헤어스타일, 뭐 특히 공기관이나 이런 데 가시는 분들한테는 그분에게 그 공기관에 필요한 그 어울리는 그런 헤어스타일, 뭐 시험 치러 가신다면 그 시험 운이 좋아지는 헤어스타일, 뭐 이런 것도 제가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나이가 35, 36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하다가 그만두게 됐어요. 왜 그만두게 됐냐면 제가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서 소문이 났겠죠. 그런데 어떤 커플, 젊은 커플 두 분이 저희 가게에 오셨는데 저한테 머리할 마음은 없고 그냥 순수하게 사주를 보겠다고 온 거예요. 그때 저는 제가 사주에 맞춘 헤어스타일을 해드리고 싶어서 사주를 배운 거지 제가 순수하게 사주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로 제가 그만뒀어요. 그러기도 하고 36이라는 나이에 타인의 운명을 봐준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36년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이 삶의 폭이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저는 36년 그것밖에 본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그때보다 훨씬 많이 들었으니까 지금은 또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사주 공부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까지만 알지 그것에 대한 비책이나 어떤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차라리 모르고 당하는 게 낫지 않나? 우리의 운명을 어차피 비켜가지 못한다면 그냥 모르고 당하는 게 낫지 않나? 만약에 뭐 사고수가 있어요. 뭐 어떡해요? 매일 덜덜 떨면서 운전하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도 약간은 이것은 모르고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불안해하면서 사는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막 이러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때 사주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저한테는 여전히 뭐 사주 푸는 어플도 있고 만세력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손님들한테 이제 심심풀이로 제가 배운 게 있으니까 손님들한테 생년월일 대보세요 막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정말 놀라운게 정말 사주대로 살고 계세요. 크게 비켜가는 분 안 계세요. 정말. 그래서 와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그때보다 훨씬 더 13년, 14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경험치가 훨씬 넓어졌거든요. 보는 시선도 굉장히 달라졌어요. 저는 해외에서 살았던 경험도 있고, 또 제가 해외로 배낭여행을 굉장히 많이 갔고, 트레킹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 보는 시선과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주 보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달라졌으니까요. 전에보다 훨씬 넓은 시선과, 긍정적 사고방식? 이래도 괜찮아요. 저래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되는, 여행을 하다 보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항상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풀어드려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동양 철학이라는 게 사실은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별자리, 그리고 애니어그램, 그리고 MBTI, 뭐 타로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들을 제가 다 했거든요. 저는 원래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미스테리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갈자리답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 공부해봤어요. 다 하다못해 저는 심리 상담학도 공부했어요. 그래서 다 해보니까 결국은 사주든 뭐든 결국은 자기 성격을 알아보는 거더라고요. 사주는 거의 70% 정도가 사주가 성격이 맞아요. 그 사람의 성격이 맞아요. 네, 성격. 근데 그건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내가 보이지 않던 내 성격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어떤 부분이 강해져요. 그래서 자신을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 좀 알아요. 전에는 막 다른 사람처럼 돼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좀 더 착해지려고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런 쪽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철학관에 가시거나 뭐 별자리 뭐 이런 걸 다 보신다면 거기서는 여러분들은 성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격이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요. 저희 손님 얼마 전에 오셨는데 엄마가 92인데 야 90들인데 우리 엄마 그대로야. 성격 하나도 안 변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격은 평생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를 보실 때 기륭화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뭐 돈 얼마 벌어요?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돈은 올 때 되면 오고 갈 때 되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성격이 어떤지 그런 거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지 평생 가도 모르지 않나요? 그런데 사주도 저는 사주에서도 제 성격을 너무 잘 드러내주고요. 그전에는 그걸 해석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살면서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진짜 난 사주의 성격대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저는 소울 넘버에서도 4번이에요. 왕카드죠. 그리고 그러니까 남의 말 안 듣겠죠? 고집 되게 세겠죠? 그리고 저는 또 별자리에서도 정갈자리예요. 정갈자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많은 친구를 사귀지 않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친구가 많이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난 성질이 더럽나? 막 그런 생각 했었는데 저는 원래 그냥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애니어그램에서도 저는 5번? 피터팬? 평생 철들지 않는 뭐 하여튼 그런 거. 또 하여튼 MBTI에서는 ENFP예요. 스파크형. 정말 저는 스파크형처럼 살거든요. 확 달아올랐다가 확 꺼져요. 그래서 시작을 너무 잘해요. 막 저거 새롭대 이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길게 못해요. 그런 성격. 뭐 그런 거라든지 사주에도 저는 정확하게 그게 나와 있어요. 갑신일주라서 정확하게 그렇게 끝맺음을 잘 못하고 시작은 너무 잘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이 미용 분야가 저는
미용을 하면 할수록 지겹지 않고 새롭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전 저하고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한 거죠. 늘 새로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철학관에 가시거나 애니어그램, 뭐 MBTI, 뭐 소울 넘버 뭐 이런 거 하실 때 나에게 뭐 무슨 일이 생기나요? 돈은 언제 벌어요? 막 그런 거 묻지 마시고 그냥 제 성격이 어떤가요?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겠죠, 사람은. 그렇지만 어떤 성향이 내게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거 파악하시고 그런 장단점 뭐 나이 들어 보니까 단점을 커버하기보다 단점 커버하면서 사는 것보다 그냥 장점을 부각시키고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단점을 커버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뭐 그랬더니 뭐 단점은 고쳐지지도 않고 그냥 제가 인정하면서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그냥 장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내 장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주지 싶어요.